여러분, 지금 김정은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사일과 핵으로 공갈 치면서 미국과 맞담배질한다고 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던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있는 돈은 전부 소모해버렸어요. 핵실험 한 번 하는데 적게 들 때는 한국 돈 2조, 많이 들면 3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사일 한 번 발사하는데 2천억 내지 3천억이 들어갑니다. 핵실험을 6번 하고 공산당을 관리할 경제가, 체제가 강화됨으로 해서 세컨다리 보이콧이라고 은행도 가동이 안 되고 중국이 이제 무역 보복에다가 지금 미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요 두만강에서 밀무역이 안 돼요. 북한의 광물도 못 사가요. 석유도 못 줘요. 그러니까 석유값은 11배 올랐고 석유값이 쌀값이 4배 올라버렸어요. 북한 경제는 지금 파산 직전에 인민들이 최고의 저항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폭동이 일어나서 저거 망가져버렸으면 좋겠다. 꼭 박수 칠만 더 해. 그동안의 꼬락서니를 보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정권이 나와서 만약 핵을 도둑질에다가 협박을 한다든지 위협을 가하면 지금 비무장지대를 전후해서 장사정포만 한 13,000물 있잖아요. 그게 수도권을 공략해버리면 하루에 60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피할 시간이 없어 우리. 그래서 저걸 살살 관리해야 돼. 직불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면 계약을 한 거야. 발표한 4가지는 핵의 비핵화의 완전화란 표현만 써놓고 구체적인 이행 과정은 두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문서를 사인했어. 다 봤잖아 눈으로.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카드가 있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약속대로 시행을 잘하면 김정은이가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나 지금 정권에서 이번 CBID를 해가지고 가면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북한 파산나고 전면전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 또 덩치만 크지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은 또 흠이언이 약한갑더라고. 그럼 살려줄 테니 자네하고 나만 알고 실천에 잘 옮겨보라고. 그래서 미사일 기지부터 철퇴하는 약속을 해놓고 이제 만일 이행대로 잘하면 그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당장 불안한 것 같죠?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교수인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저도 아무래도 광화문 촛불 집회에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네가 하필 거기를 가? 그랬더니 딸내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매일 졸라든다는 거야. 민주주의 공부로 가야 된다고. 국가의 품격을 손상시킨 대통령을 탄핵하자고는 그 광장에 자기도 참여해야 된다 이게. 그 아버지 입장도 곤란하더만. 그래서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둘을 갖고 가라 그랬지. 응? 그래야 공정하지 않냐 이놈아.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한 일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성숙했어요. 민주주의는 3가지 원칙에서 성숙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첫째, 투표를 통해서 권력이 이동할 수 있는가. 2번째, 정부를 비판하고도 그 자리에 있는가. 정부를 비판하고도. 옛날 유신정권 시대 이럴 때는 강연하다 말고 정부에 약간 거슬리는 소리만 나와도 보안사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좀 타시오 해가지고 가면 그냥 보안대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각서 쓰고.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막 별소리 다 해도 잡아간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3번째가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나는가. 지역주의. 혈연, 학연, 지연. 이 시스템으로부터 못 벗어나면 영원히 민주주의는 완성 못하네. 이번에 그것이 완전히 청산돼서 보수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거야. 보수들에게. 그 지저분한 보수 좀 하지 말라고. 보수도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개혁적으로 하라 이게야.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야만 나라가 건전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싹쓸이를 해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불안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민심이 뭐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거 한두 번 경험해봐서 눈빛만 이상하게 떠도 하루아침 바뀌어버리는데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싹쓸이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잘해야 돼.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정을 잘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엇비석에 나가려면 반드시 해체시키는 거야. 그의 계산학적 철저한 북한 김정은을 앞세워서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핵이 폐기돼서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면, 햇빛이 쪼이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야. 북한 해방의 날이 오는 거야. 드디어 김정은은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야. 미군이 특수작전을 통해서 잡아낸다든지, 후세인처럼, 또 대한민국이 뭐 어떤 형태를 통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 잡아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아주 그냥 영원히 통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하늘이 천시를 주었어. 얼마 후에 이제 7월 27일 전후에서 남북 간엔 종전선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 정착이 이루어져. 평화만 이루어지면 남북 간에는 같이 공동의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응? 당장 통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쟁의 상처도 있고 또 체제가 특수해. 동서도고는 달라 우리는. 그래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50년의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50년에. 분단을 통일로 가는 과정에 50년에 적어도 남북 간에 물적, 인적 교류만 하되 완전한 통일국가는 유보해야 돼. 통일국가는 어쩌면 우리 후세대에 가서 해도 돼요. 지금 당장 안 돼요. 왜? 지금 해가지고는 어떤 체제, 서로 제도가 다르잖아요. 체제가. 북한에 있는 모든 땅은 국가 겁니다. 우리는 전부가 개인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어? 적어도 북한의 인프라, 도로, 항만, 철도 다 구상해놓고 그러고 나서 토지를 개인에게 주고 안 되면 공매를 하고 안 되면 경매를 해서 국가의 소유로부터 개인 소유로 바꿔갈 수 있어요. 시간을 두고. 바로 중국이 홍콩을 양제하잖아요. 양제. 홍콩식 민주주의를 유지시켜주는 거야. 영국식 민주주의를. 그리고 50년 후에 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간을 두면서 남북 간의 거리를 좁혀가는 거야. 북한에는 자원이 엄청나게 있어요. 세계 5대 자원국이야 북한이. 광업진흥, 아연, 마그네사이트, 유연탄, 무연탄, 황금, 그리고 무산의 철광. 최근에 중국보다 질이 좋고 양이 많은 히토류가 개발됐어요. 히토류. IT 산업에 절대 필요한 진료가 히토류입니다. 일본도 히토류에 무릎 꿇고 센카쿠에서 중국 어선 하나 잡아다 놓다가 중국 히토류 수출하니까 내줬잖아요. 그것이 북한 땅에 매장되어 있다 이게. 그리고 최근에 유엔 보고서에는 평양이 석유 위에 떠 있다는 게 평양이. 중국의 바레만 유전이 남포를 거쳐서 서해안을 거쳐서 평양까지 유연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 매장량이 얼마냐? 1317만 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합친 매장량보다 더 많은 거야. 이 풍요로운 자원이 북한에 있는 거야. 근데 개발을 능력 있어? 기술 있어? 돈 있어?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노동을 만나는 거예요. 남쪽은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안 나와. 소비 인구만 늘어나고. 제가 고향에 전라도 순창에 가서 얼마 전에 갔는데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나보다 한 2살 위야. 80이 다 된 노인네가 요즘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청년회장 하고 있네. 그러더라니까요. 80 노인이 청년회장을 하고 있어. 아니 노인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 동네에서는 노인은 85세 돼야 돼. 85세부터 노인회관에 출입이 되는 거야. 70세, 80세는 청춘이라니까. 그리고 한국은 100세 인생이란 노래가 나와가지고 안 죽어. 저승사자가 와도 기분 나빠서 안 가겠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더군다나 분단국에 사는데 통일국가 안 이루어지면 안 간다면 못 데려가는 거지. 어떻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오셨으니까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가 오면 물리쳐버립시오. 남북 통일이 안 돼서 그거 보고 가려니까 좀 기다려라고. 한 달이면 핀란드 도착합니다. 중국 동남아는 일주일 내에 싱가포르 도착해. 중국 철도를 통해서. 포항제철이 원석을 사와야 할까요? 원석. 철을 만들라니까. 브라질하고 호주에 사와요. 4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그걸 톤당 172불을 줘요. 북한의 무산철광은
톤당 70불이고 100불이 싸 국제세보다. 그리고 이걸 낮은 선봉까지 철도로 3일, 배로 포항까지 일주일에 도착하는 거야. 열흘 만에 도착.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돼야 세계가 조용해. 한반도에는 4개 초강국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통일도 못하고 북방 세력 남방 세력이 대처하는 거 아니요. 여기서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면 이제 자기들이 이익이 생겨. 왜 이익이 생깁니까? 국방비가 줄어드니까. 만일 분단이 지속되면 끝없이 비용 지출을 해야 됩니다. 소모비용. 북에서 뭐 신무기 만들어서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도 대항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국방력 계속 국방비 써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핵만 제거해 준다면 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가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괌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이 북한 땅 공격하는 건 일도 없어. 미니트맨 3 같은 것은 2700km를 날아가서 명중시키는 거야. 괌에서도 얼마든지 30분에 북한 전투를 공격해버려. 뭐 꼭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 없어. 상징적으로 깃발만 들고 2명만 돌아다니는데. 좀 생각을 바꿔달라는 거야. 그래서 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반공운동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야. 그렇지만 지금 시기는 하늘이 때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때 독일의 콜 총리는 바엔샤하고 회담원이라고 폴란드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통일의 분위기를 읽었으면 갔겠습니까? 급거 비행기로 돌아왔어요. 퍼레이드를 42일 전에 했어요. 동독은 영원하다.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안 돼서 통일이 되버렸어요. 20년 가야 통일된다고 생각했던 콜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기자들이 또 달려갔어요. 당신 통일이 시작이고 한 20년 간다고 하더니 오늘 통일을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고 했더니 콜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인간의 한계야. 하늘의 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콜은 3개월 전에 죽었죠. 그 회고록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뭐라고 써놨는가? 하늘은 독일 국민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줬고 시민들은 거침없이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우리도 지금 통일이 멀지는 않습니다. 급변한 통일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흡수 통일을 해야 할 때가 와요. 국력을 키워야 되고 국민이 통일 준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체제로 못 갑니다. 이번에 인권을 거론하지 않았고 정치범 수용소 거론 안 했어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다 그걸 해방해야 돼. 그 자체가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도 책임이 커요.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의 초석을 놓습니다. 주변 국가도 드디어 세계적 갈등을 수습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통일을 왜 거부하냐고 물어봤더니 3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 혼란. 둘째, 비용. 셋째, 일자리를 뺏어갈 것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홍보해야 돼. 급격한 통일은 젊은이들이 주장한 대로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체계를 세워서 뭐 북한의 연방제가 주장하고 우리가 연합단계를 주장해서 중간단계를 서로 주장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 일민족으로 남아있고 이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이 정부 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아들 낳고 분단이 스스로 해체돼 버린 거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해체돼 버렸어. 여러분, 이혼한 부부가 합치할 이유가 있는데 무슨 절차가 있어? 자고 나면 끝이지. 그러니까 남북 간이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 통일 원칙은 간단한 거예요. 남북 간에는 다른 게 있어요. 차이. 그건 조표라기야. 조표. 우리는 통일한다고 남쪽 사람들은 북한 사람은 통일한단 말 안 합니다. 해방한다고 그래. 해방. 남조선 해방. 남쪽은 통일부가 있죠. 북한은 통일부 없어요. 노동당 규약에 대남 혁명 선동부가 있는 거야. 그것이 해방 논리입니다. 남쪽을 해방시키면 혁명이 성공한다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리 현상을 분열됐다고 그래. 분열. 우리는 분단됐다고 그러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해를 해가면서 연방제냐 연합제냐는 상사점이 있는 걸 합쳐가면서 좁히는 거야. 같은 것이 있어. 언어, 문화, 전통, 의식, 관습 이거 다 똑같잖아요. 요건 더 넓히자 그런 얘기야.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야. 통일은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무지개 색깔이 아름답듯이 소위 우리도 무지개와 같이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더군다나 다국적 국민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민족이란 용어는 약화시키고 국가주의를 좀 더 강화하면서 다국가의 개념을 국민에게 넓혀줘야 돼. 그래서 같이 사는 거야. 달라도 부부간에 서로 달라도 같이 살다 보면 하나가 되고 닮아지려고 노력하면서 평화를 유지하잖아요. 한 가정에서 카톨릭이 나간 사람이 있고 신교 나간 사람이 있어도 문패에다 달아 붙여놨어도 아무 불편 없죠. 왜? 다르단 것만 이해하면 평화가 오는 거야. 이런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통일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동참하신 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평화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 통일을 앞당겨 주시기를 지금 미국이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이고 맹방이고 우리의 친구로서 이렇게 큰 좋은 일을 했는데